이 노잉은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순간에 잠깐 번뜩이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차로 이동하는 4시간 동안 아예 한 편의 작품이 펼쳐지기도 하고,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순간이 찾아온다. 아니, 이미 찾아왔다. 관건은 그걸 눈치채느냐 마냐일 뿐.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람이, 보다 정확하게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아직 예약 판매 기간이라 서점에 풀리지 않았을 거여서 제가 저자로서 자체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제 책에도 인용된 책 중 하나인데요, 안도 미후유의 노잉에 담겨있는 진짜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걸 수도 있는 성공에 대한 가장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바로 그 깨달음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100이면 100에게 나타나는 정말 좀 신기하고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일본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의 무려 초등학생 시절 일기예요.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처럼 동시대에 활약했던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한 명 있죠. 혼다 다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유럽, 이탈리아 세리아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 그는 훗날 실제로 세리아 전통의 명문 구단이죠, AC 밀란에 입단해서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어릴 때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걸 진짜로 눈앞에 현실로 펼쳐냈다는 부분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동기부여계의 전설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아 그래?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걸 실제로 해냈네? 그런데 나랑은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여러분 정말 딱 한 번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보세요. 이제 이 스토리를 여러분의 걸로 만드는 그 작업을 저와 함께 오늘 할 겁니다. 네, 사실 이들은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걸 막 치열하게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뭔 소리야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지금까지 진짜 힘겹게 끌고 온 그 처절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태도, 관점, 그런 게 다 모인 여러분이라는 사람, 지금 상태값,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라는 걸 눈치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작가죠. 소설 키친으로도 유명한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외국어로 번역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네, 그 당시 편집자는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린가 싶었다고 해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올려서 자기 이름을 알릴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그냥 믿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다고 하죠. 어떤 분야든지요. 최고가 된 사람들 중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성공할 거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확실한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성공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니까 의심이나 망설임 같은 게 없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의 대부분 원하는 게 있어도 현재 내 상황 때문에 소위 시작전 포기를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나도 하고 싶지, 그렇게 되고 싶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그게 말이나 되나? 힘들어,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일단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시작 전 셀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걸러지니까 사실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적거든요. 경쟁률 자체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진짜 할 수 있고 타고난 재능까지 있어서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얼마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시작 전 셀프 포기를 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누가 막 방해하고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이래서 결국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셀프 포기한 그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막상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당신보다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고 말이죠. 제가 스티브 잡스하고 직접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예전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맥락으로 잡스가 이 말을 한 건지 감이 딱 왔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정말 꼭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인생을 바꾸는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미리 알고 있는 상태. 저자는 이걸 노잉이라고 해요. 네, 이 노잉은요, 진짜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아무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한 감각, 이 그림이 진짜 내 거다 라는 걸, 이게 찾아왔을 때 멍 때리지 않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에너지를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자가 만나본 바에 따르면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같이 노잉을 인지하고 노잉이 이끄는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이 노잉을 알아차리는 것, 이걸 위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그 준비 단계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준비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에너지의 양과 질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결국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참고로 쉽습니다. 그건 오늘 영상 후반부에, 그리고 내일까지 통틀어서 정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원하는 인생을 하염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한탄하는 사람은 본인의 에너지 양과 질 모두 진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쩌면 주변에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대화를 굉장히 자주 하고요. 실제 속으로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표정엔 생기가 없죠. 한숨 엄청 자주 쉬고요. 삶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딱 인지했을 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정말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20대 시절 상당히 쪼들렸어요.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면서 궁핍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난히 날이 좋았던 어느 봄날에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재즈바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날이었죠. 바로 그때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소설을 쓰자 라는 생각, 그 느낌이 든 거죠. 사실 이 스토리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미 많이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순간에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번잡스러움이 없는,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언젠가 그런 날에 내가 이걸 하겠다, 혹은 하고 싶다, 꼭 강한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마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도 어떤 강한 이끌림, 확신이 여러분한테 찾아온 적이 적어도 단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살면서 그런 순간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확신과 끌림을 그걸 어떻게 해? 라며 외면했을 뿐이죠. 아무튼 하루키는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딱 받아내는 느낌이었다. 네, 하루키는 야구 경기 끝나고 그냥 원고지 만년필 하나씩 산 다음에요, 집에 가서 부엌 식탁에 앉아서 바로 소설을 썼습니다. 뭐 다른 과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그냥 바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하는 그 첫 번째 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딱 6개월 동안 부엌에서 소설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자기 작품이 최종 심사를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 하루키는 또 한 번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서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때 그냥 갑자기 이 문학상 받고 등단해서 소설가로 성공을 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 네, 그리고 그의 노잉은 맞았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는 이전의 삶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고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돈에 쪼들리면서 작은 재즈바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20대 청년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막 화창한 날씨를 느끼고 길을 걷다가 다친 비둘기를 봤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성격이 타고나게 좀 느긋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유형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은요, 남들이 보는 본인의 현재 처지랑 상관없이, 즉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그런 건 연연하지 않고 단단하게 꽉 차 있던 거예요. 여기에는 하루키가 평소 책을 많이 읽었던 것도 분명히 한몫했을 겁니다.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요,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마 이렇다 할 수입 없이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는 보통의 청년들이라면 오히려 내면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겁니다. 다음 달 관리비 어떡하지? 매출 왜 안 늘지? 손님이 더 오게 하려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면이 완전히 꽉 차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질이 안 좋은 에너지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의 질과 양 모두 안 좋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노잉을 알아채고 싶어도 알아챌 수가 없죠.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상태면요, 노잉이고 뭐고 관심 자체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잉은 뭔 노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키는 자기가 막 내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관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를 관리한 거예요. 타고났든 어떻든 현재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 태도로 부정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내면의 무언가를 계속 쌓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잉의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캐치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저자는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성공했다 할 만한 사람들이 이 노잉의 순간을 어떤 식으로 겪고 삶에 적용했는지 그 비율이 몇 %인지 알기 위해 정말 많은 유명인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적들을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직감, 느낌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왔다. 이 곡을 만들기 전에 이미 머리에 선율이 맴돌았다. 먼저 봤다. 전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네, 악보를 수정한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마치 어디선가 들리는 대로 악보를 받아 적은 것처럼 보이는 모차르트처럼 이미 존재하는 곡을 쓴 것뿐이라고 말한 밥 딜런,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처럼, 머리에 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처럼,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처럼 이
노잉은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순간에 잠깐 번뜩이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차로 이동하는 4시간 동안 아예 한편의 작품이 펼쳐지기도 하고 정말 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순간이 찾아온다. 아니, 이미 찾아왔다. 관건은 그걸 눈치채느냐 마냐일 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주목했었고 지금도 진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저자가 말하는데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건 착각이다.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린 아니타 무르자니 국내 최초 인터뷰 편을 참고해주세요. 정확히는 7층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전신에 퍼진 말기 림프종 암으로 코마 상태에서 이제 호흡기만 떼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깨어난, 그런데 그냥 깨어난 게 아니라요, 온몸에 퍼져 있던 골프공 크기만한 종양들이 전부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암이 갑자기 완치되어 버린 거죠. 학계와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각설하고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저자의 말을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불가사의에 보이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시계 바늘이 문자판 위를 움직이는 구조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전통 방식의 시계는 지금과 다르다. 시계바늘은 가만히 있고 문자판이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시계바늘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판이 현재를 향해 움직이는 형태였다는 말이다. 미루어 보건대 그때는 시간이 미래로부터 흘러온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싶다. 서양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시계가 들어온 뒤에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개념이 생겼다. 그로 인해 과거 원인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단순한 방정식으로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물리학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처음 들으신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냥 뭔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란 개념을 그저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을 원한다면 직관적으로 쉽게 딱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해본 과거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성공으로 가는 생각의 구조라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 말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알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눈을 보면 좀 다릅니다.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될 거라는 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재산, 업적이라는 것들에 가려져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사람들의 눈빛은 진짜로 그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혹은 주위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보는 미래를 정말 본인 생각대로 만드는 사람의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시간의 개념을 시간이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미래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래가 막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고요. 불안을 없애거나 확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미래로부터 생각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겁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사고의 구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작가 바샤르의 미래를 움직이다에 따르면 현재 속에 모든 과거와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내가 마음먹은 방향에 맞춰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미래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노잉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가짜 한계로 밀봉해 둔 여러분의 가능성을 꺼내서 드러내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어요. 무언가 번뜩 떠오르거나 어딘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느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그냥 끌리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체로 여기다 뭘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들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진다거나 온몸이 따스해지고 온화해지는 느낌으로 그 시그널이 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 수도 있고요. 지금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뜨거워지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는 그 시그널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한번 의식해 보세요. 사소한 것들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서점을 갔더니 유난히 들어오는 그 책, 유명한 사람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그 사람, 가도 계속 가고 싶은 그 장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그 사람, 유독 신경 쓰이는 그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 노잉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은 나 이거 하게 되겠다 싶은 그런 순간인데요. 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어떤 걸림돌에 부딪혀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다면, 그 그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그 느낌을 계속 무시하지 마시고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또 무언가를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네, 이 느낌을 받으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요.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겁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취준생 시절에 면접에서 수십 번의 고배를 마시고 기계적으로 또 다시 원서를 넣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냥 느낌이 오는 출판사가 있어서 지원을 했고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 덜컥 합격해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느낌이 오는 출판 기념회를 갖고 거기서 자신의 멘토, 인생책의 저자와 만나 둘도 없을 조언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독립해서는 느낌이 오는 작업을 했더니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결국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저자는 철저히 미래에 끌려갔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본인의 몸을 맡긴 겁니다. 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이게 이제 싱크로니티라는 개념인데요.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이 만든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냥 단순한 느낌하고 진짜 그 느낌을 어떻게 구별하냐 라는 부분이죠. 이 노잉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몸이 움직인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구별할 수 없다고도 덧붙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오랜만에 문득 커다란 연회장에서 이벤트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벤트를 주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당장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만 떠들어댔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귀찮은데 괜히 일을 벌리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한 달이 지나자 그런 얘기를 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노잉이 전달하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와 그냥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앞서 본 하루키처럼, J.K. 롤링처럼, 모차르트처럼 단숨에 진짜 노잉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가야 할 길을 바로 캐치하고 적용해서 인생이 막힘없이 날아가면 더없이 좋겠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나만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가 일찍 찾아온 분들일수록 노잉을 알아채는 순간이 빨라지고요. 삶이 다소 평탄할수록 이걸 눈치채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나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 속도에 맞춰가면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점과 점을 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과 이어져 결실을 보리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점이고 이런 점이 또 결국 미래의 점에 이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정말 당연하게 믿으려면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에 신경을 쓰면 돼요. 의식 수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나는 못하지. 이런 가짜 목소리 말고요. 진짜 목소리를 판별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베니스터 효과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육상 선수들에게 1마일을 4분 이내로 주파하는 건 진짜 수십 년간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가 처음으로 이 마의 4분 벽을 깨트리니까 이후 3년 동안 무려 15명이나 되는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주파하는 기록을 우르르 세운 거죠. 이건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쉽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데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서 직장 동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동료가 어제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어떤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 해낸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했다고 하니까 더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은 그걸 해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나? 답이 없다, 답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하루 만에 그냥 된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거나 연습을 1분도 쉬지 않고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가짜 한계 판독 방법입니다. 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실제로 어제의 나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은 나 이거 못하지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의 내 잠재의식은 이거 아무나 다 하던데 나도 당연히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띄워보냈고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노잉은요, 스스로에 대한 정말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신뢰. 앞서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들 모두 본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거지 같든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막 나를 믿자 이게 아니라 정말 무의식, 잠재의식의 가장 밑에서부터 믿었어요. 느낌이 오는 그걸 했죠.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안테나에 감지된 미래의 메시지에 반응해 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그 감각, 그걸 전부 다 잡생각 취급하면서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찾아오는데요. 나에 대한 신뢰, 이게 두터워져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랑 친해지셔야 해요. 나를 믿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조금씩 계속 쌓는 거죠.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J.K. 롤링은, 모차르트는, 위대한 사업가는, 결국 끝끝내 성공한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내일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노잉의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찾아올 노잉을 캐치하려면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진짜 낱낱이 그러면서도 쉽게 와닿으실 수 있게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죠. 눈에 보이는 개념도 아니라 한번 들어선 감도 안 잡힙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보세요.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미래가 정말 당연하게 보이도록 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책 중 하나인 안도 미후유의 노잉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로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 듣고 1부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1부를 들으신 분들도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자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4부에 걸쳐 전해드린 대작 시리즈였죠. 밥 프록터 부의 확신 편을 비롯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잉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점과 같아서 이 점과 점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연결되면 이제 결실을 본다는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저자는 자신이 직장인이던 시절에 남들과 같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르르 몰려나가 점심을 먹고 그 삶을 싫다고 말하는 동료들의 모습과 거기에 동조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적어도 나한테는 이 삶이 이상하다, 인간답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 느낌, 여러분, 저 역시 직장인이던 시절에 정확히 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특히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는 시간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서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여유 없는 마음으로 먹어야 했으니까요. 1시까지 회사에 복귀해야 하니까 음식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특히나 벚꽃이 진짜 아름답게 피어있는 봄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은 날, 그런 날 한숨 쉬면서 들어가야 하는 그 삶이 이질감이 들었어요. 마치 사포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질감이 매번, 정말 매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꿨죠. 내 삶인데 그것도 딱 한 번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언제든, 정말 언제든 날이 좋으면 걷고 차 한잔하면서 그 좋은 날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바빠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 없이 하느라 엄청나게 바쁘지만 핵심은 제가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점심 먹고 걷고 싶으면 원하는 만큼 밖에서 걸을 수 있고, 시계를 보면서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점심 먹고 한숨 쉬면서 어딘가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을 평생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저에겐,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다시 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자는 딱 정해진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쓸 필요 없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그림을 본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도심 속 고층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의 느낌이 이끄는 대로 저질렀어요. 자신에게 갑자기 온 기회를 이거 기회다 라고 눈치채고 그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그 지역, 그곳 도심 속 고층 아파트에서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네, 저자는 미래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라는 에너지의 질과 양을 잘 관리하면 알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일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바라는 순간이 나타난다. 네, 결국 나라는 에너지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은 결국 하나의 에너지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에너지의 양이 높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카리스마, 아우라 같은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를 느끼고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의 질은 뭘까요? 이건 감정이에요.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이렇게 두 개가 갖춰져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들을 이거 기회다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 에너지의 질이 낮은 거예요. 한마디로 질이 안 좋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일단 불평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열린 사고를 못하고, 이런 사고로는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도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그냥 성가신 일 하나가 눈앞에 나타난 걸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의 양이 낮으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그 수많은 기회들은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의 이 에너지의 재질, 질감을 바꾸지 않으면 뭘 해도 진짜 더 힘듭니다. 버거워요. 좋은 흙을 가져다 써야 좋은 결실을 맺듯이 가장 그 밑바닥, 본질에 존재하는 내 에너지의 양과 질을 바꾸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에너지의 양과 질이 모두 높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노잉은, 그리고 기회는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면 잘 된다, 이런 확신, 미래의 내 그림, 아마 여러분은 사실 다 어떤 확신이 있던 순간, 미래의 내가 보이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잉인지 기회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갔을 거고요. 보다 정확히는 그냥 지나쳤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딱 눈치채야죠.
이제 에너지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자는 인생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1. 욕망. 그저 불평불만의 욕망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2. 생각. 나와 타인을 생각하는 단계죠. 3. 행동. 이제는 나와 타인을 위해 행동합니다. 4. 사명. 어떤 일에 책임을 느끼고 나아가는 단계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단계에서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 욕망의 단계는 먹고 싶으니까 먹고 가고 싶으니까 가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을 채우는 단계다. 흔히 맛집을 찾아가는 것, 주목받고 싶은 것, 복수하고 싶은 것, 각종 승부욕과 명예욕이 여기 속한다. 네, 사실 대부분은 이 1단계에 속해요. 2단계부터는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불평불만이나 분노에서 시작된 욕망이 충족되면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비로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게 즐거워지죠. 이를테면 내가 맛있다고 생각한 그 가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리뷰라도 정성스럽게 써야겠다. 이런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는요. 비로소 책임감, 사명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사실 1, 2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4단계에 있는 사람이 막 더 큰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돈 벌려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듯 인생에는 4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단계를 이해하고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1단계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2단계로 점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진 다음에 이제 그때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잉은요, 삶의 4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양과 질, 이 2가지가 다 높아야 노잉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에너지의 양은 삶의 4단계 중에 1, 2단계, 욕망, 그리고 생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양은 욕망의 크기, 생각의 양, 신념의 정도가 클수록 많아지죠.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의 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위 파이팅 넘치게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을지라도 사람이 어딘가 불안정합니다. 에너지의 질은요, 감정이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연관이 있어요. 네, 불평불만, 뭘 해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노잉의 순간을 느끼기 힘듭니다. 일부에서 소개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본인 처지가 지금 어떻든 간에 내면을 풍요롭게 다스린 결과 화창한 날씨에 본인이 소설을 써야 한다는 노잉을 알아채고 결국 성공을 거머쥐었죠. 본인이 만약 이놈의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태생적으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감정이란 걸 중립으로 만드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느껴지신다면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엔 오랫동안 품어온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파헤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불평불만,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 왜를 붙여서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불편하지? 왜? 하다 보면 저 깊은 곳에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녹슬지 않게 해야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이 뭔지 찾기 위해서는 뭐가 좋고 뭐는 싫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녹슬어 있지 않아야 하거든요. 네, 원하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보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 하신다면 이 감정 센서를 점검해 보세요. 에너지의 질이 낮아서 이 센서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뭐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 하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기 전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생각,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백화점에서 스스로 진짜 뭐가 좋고 뭐는 진짜 싫은지 상황마다 딱 잡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동안 녹슬었던 감정 센서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감정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겠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아무리 고민만 해봐야 제자리입니다. 조금씩 닦아내보세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거운 일이 다 있다고 하죠. 원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가려져 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처럼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 느낄 수 있는 좋음이라는 감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걸 눈치채는 건 감정 센서의 감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센서의 감도가 높으면 좋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하는 게 쉬워지고요. 그렇게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싫은 건지, 단순히 좀 어려워서 불편한 건지, 좋은 건지, 편안한 건지, 그 모든 게 좀 더 여러 갈래로 분명해질 겁니다. 이 작업은 성공을 원한다면 가장 첫 단계에 거쳐야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성공이야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파고드십시오. 네, 여러분, 이 노잉의 순간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오나, 나는 이렇게 매일 마인드셋도 하고 소리내서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이렇게 애쓰는데 이번 달? 다음 달? 이러면 진짜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건 에너지의 질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요, 이 노잉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나라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그걸 매일 차분하게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이거다 싶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현재 내 에너지가 어떤지, 에너지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감정 센서를 최상으로 유지해서 노잉을 눈치채고 기회다 생각되면 곧바로 하는 것. 네, 여러분, 어려우시죠? 눈에 보이는 개념도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제 메시지를 몇 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책을 읽고 뭔가 감이 잡힐 듯 말 듯 할 때는 바로 2회독을 들어갑니다. 책에 따라서는 3회독 이상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신기한 게 이제 감이 잡혀요. 혹시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일 리스트에 온라인 영어 수업 듣기라고 적혀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해외여행을 훨씬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시대에 영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와 같이 어딘가 끌려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 이유들로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그냥 생각해도 하고 싶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원하는 삶이 여러분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